한국과 효율적인 인사관리 시스템 인플로이 서비스의 발표를 맡은 파도팀의 조창욱입니다. 그럼 목차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개요, 두 번째로 기획 의도, 세 번째로 핵심 기능, 네 번째로 시스템 설계, 다섯 번째로 레그 기반 챗봇 구현 및 성능 개선, 여섯 번째로 시연 영상, 일곱 번째로 Q&A 순으로 발표를 하고 저희가 챗봇을 구현을 했는데 챗봇이 정규 교과 과정에 없어서 이걸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현대기업에서는 인적 자원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사 관리는 기업 성공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이런 인사관리 시스템을 인사, 근태, 휴가, 휴직, 급여, 평가, 계약 등 인사 시스템에서 필요하는 필수적인 기능들을 모두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HR 시스템인 원티드랩에서 제공된 자료로 HRS의 시장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회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형적인 B2B 중심의 솔루션을 구현했고, 이는 한정된 산업의 ERP 대비 수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개발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팀원 소개입니다.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경희, 윤채연, 정기범, 장민근, 조창욱, 최혜관 이렇게 6명이서 기획 및 개발을 하고 멘토님께서는 실무 중심의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기획 의도입니다. 저희 팀은 이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에 하나 시스템의 인사팀과 근육실을 진행을 했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단순 문의 응대 업무, 두 번째로 스캔 방식의 계약서 관리, 세 번째로 엑셀 문서 수작업 입력 및 불편한 문자 전송 시스템, 네 번째로 직관적이지 않고 복잡한 UI UX를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화면에 여러 가지 기능 컴포넌트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용자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사용자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저희는 그러한 복잡한 UI UX 대신 한 화면에 최소한의 역할을 부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과 기획을 도출하였습니다. 단순 문의 업무는 24시간 AI 챗봇을 도입해서 업무 효율 향상 및 사교 정보 검색 편의 제공을 했습니다. 만약에 병과학 사용법과 같은 간단한 질문조차도 구글이나 GPT한테 물어볼 수 없으니까 무조건 인사팀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이는 인사팀이 중요한 업무에 집중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일반 사원도 이제 질문을 하는 거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24시간 AI 챗봇을 도입을 했고, 계약서 관리도 이제 기존의 스캔 방식을 해서 파일을 이렇게 스캔해서 파일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문서를 했다면 저희 팀은 이제 웹사이트 상에서 바로 전자문서를 할 수 있게끔 관리를 간소화했고 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다음으로 엑셀 문자 전송 및 수작업인데 이 또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작업 속도 향상 및 오류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협업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팀이 노션을 통해서 인사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조사를 해서 노션에서 이렇게 공유를 해서 팀원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각종 요구사항 정의서와 API 명세서 등을 각종 명세서를 작성해서 목표와 방향성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itHub라는 형상관리 앱을 통해서 코드를 공유를 하고 리뷰를 담으로써 코드의 품질을 높이고 다양한 디버깅 방식을 제공하여 오류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핵심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로 로그인 안내 문자 서비스, 엑셀 대량 업로드 편집입니다. 우선 기존에는 인사팀이 문자 대행 서비스라든가 사내에 있는 문자 전송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은 일일이 사원을 정보를 입력을 하고 그렇게 해야 전송이 됐었는데, 저희 팀은 사원 등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문자가 전송되도록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엑셀 대량 업로드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인사팀이 엑셀로 작업했던 파일 그 자체를 보고
이제 그 내용을 일일이 수기로 입력을 했더라면 저희 팀은 엑셀 파일 그 자체 원본만 업로드를 해서 이렇게 어, 대량 업로드 기능을 집어 넣었습니다. 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작업 속도 향상 및 오류 감소를 높일 수 있고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업무 효율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약서 조회 및 서명입니다. 저희 팀은 이제 기존의 스캔 방식에 대비해서 계약서를 이제 웹사이트 상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서명을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PDF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계약서의 관리 간소와 검색 접근성 개선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챗봇입니다. 챗봇 세계는 크게 사원이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우선 왼쪽 상단에 보시면 대화 이력을 저장할 수 있고 사원이 급여는 어디서 봐? 라고 이렇게 물어봐도 사원의 질문 의도를 파악을 해서 해당 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비속어가 섞인 질문을 해도 HR과 관련된 질문이 아니면 답변을 하지 않게끔 이렇게 설정을 했고 대화 내역을 저장함으로써 이 대화 내용별로 이제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해주는 것을 기능도 넣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용자가 실수로 오타를 내더라도 인공지능이 알아서 판단을 해서 자동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네, 기존 방식에는 인사팀한테 병가 사용법과 같은 단순한 간단한 질문조차도 인사팀에 연락을 하면 인사팀이 문의 정책 및 매뉴얼을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한 문의 응답을 해서 문제 해결했다면 챗봇에게 물어보면 바로 답변을 할 수 있어서 인사팀뿐만 아니라 일반 사원도 효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시스템 설계에 대한 발표입니다. 저희가 우선 플로우 차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크게 저희는 인사부원과 일반 사원으로 기능이 나눠져 있는데 인사부가 일단 로그인을 하면은 인사관리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인사관리 페이지로 넘어가면 사원 등록, 부서관리, 인사 발령 등 다양한 인사팀 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일반 사원이 홈 화면을 이동하면은 인사기본, 사원 찾기, 챗봇 등 일반 사원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넣어놨습니다. 다음으로 개념 모델링입니다. 저희 팀이 아무래도 모든 회사에 도면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도메인을 세세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원 도메인을 보여드리면 사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모두 넣어놨고 부서 테이블 같은 경우는 셀프 조인을 넣어놔서 상하이 계층 부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급여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간이세액표와 각종 급여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데이터들을 분리하여 이렇게 테이블 도메인을 구성을 했고 평가랑 휴가는 모든 회사에 적용이 가능해야 되고 정책을 수립을 하고 그 정책별로 평가를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도메인을 나눠놨습니다. 다음으로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 팀은 크게 프론트엔드, 백엔드, AI 서버 이렇게 따로 나눴습니다. 저희 모든 기능들은 백엔드에서 인증 인가를 거치고 이때 AI 서버랑 백엔드를 따로 분리한 이유가 백엔드의 가부화를 방지하고자 AI 서버를 따로 두었고 AI 서버에게 프론트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요청을 할 때 백엔드를 거치게 해서 인증 인가를 백엔드에서 거치게 해서 보안성을 높였고 GitHub 액션지를 활용하여 개발과 배포를 자동화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레그 기반 챗봇 구현 및 성능 개선을 발표하겠습니다. 레그가 무엇인지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그는 검색 기반 생성이라 등문으로는 검색 기반 생성이라는 뜻인데 LLM 모델인 GPT한테 현재 갤럭시 G 시리즈의 최신 모델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GPT는 이전까지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갤럭시 G의 시리즈의 모델을 모르므로 이때 힌트 문장과 함께 넣어줌으로써 LLM이 답변하는 거에 삼각 현상을 방지하는 기술이 레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 힌트 문장을 저희가 저장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질문과 유사도가 가장 높은 것을 추출하는 기술 자체가 레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탠포드와 유시버클리에서 연구한 논문에 발췌를 한 부분인데
크게 입력 위치에 따른 정확도, 오른쪽을 보시면 입력 길이에 따른 정확도를 나타냅니다. 왼쪽을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문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문서만 정답이 문서를 두고 LLM한테 문서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게 정답인지 물어봐라 라는 요약을 하는 그런 연구였는데 문서의 앞단과 뒷단이 있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저희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 AI 일반적인 통계 기반의 AI 분석 서비스는 아무래도 정확도가 떨어지고 사용자에게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레그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레그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인데 레그 시스템은 기술적인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레그 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 저희가 겪은 트러블 슈팅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개발을 할 때 모든 테이블을 벡터 스토어라는 레그를 추출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검색을 할 때 응답 시간이 약 44초 걸리고 표준 평균 시간도 약 13초로 안정적이지 않은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거를 어떻게 개선했냐면 사원별 세션별 메모리 캐시를 두어 사원이 질문을 하면 그 사원별 데이터를 DB에서 직접 조회를 해서 레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이를 통해서 응답 평균 시간이 약 6.5초의 표준 편차로 2초로 약 85%의 성능 향상을 높였습니다. 마무리로 저희의 핵심 요약을 말씀드리면 모든 기업에 적용 가능한 B2B 중심의 필수 인사 업무를 지원하고 전자서류 관리, 대량 데이터 업로드, 챗봇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시연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실제 시연 영상으로 저희 서비스가 어떻게 기능이 작동할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그인 창을 보면 저희 팀명이 파도인데 파도에 착안을 해서 이렇게 로그인을 좀 예쁘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우선 인사팀이 인사관리 탭에 이동을 해서 인사팀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은 저희 팀이 자동으로 출근 시간을 찍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근 시간 찍히는데 나중에 부서 관리에서 어떻게 출퇴근을 활용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홈화면인데 홈화면에서는 사원이 가장 뭔가 필요로 할 것 같은 정보들을 이렇게 넣어놔서 사용자들이 인사관리 시스템을 좀 더 많이 사용하고자 이렇게 데이터들을 홈화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가장 최신의 일정들을 이렇게 평가 종료에 이렇게 크게 띄워서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지금 뭘 해야 되고 인사관리 시스템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알려주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인사관리 시스템에서 사원 정보를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적사항을 인사팀이 조회를 할 수 있고 다음으로 사원 정보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을 다운로드 받고 양식을 업로드를 하면 이렇게 양식이 들어가게 되고 만약에 인사팀이 실수로 엑셀에 잘못된 값을 입력을 하더라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유효성 검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도 네, 나타나게 했습니다. 네. 등록을 하게 되면은 네, 등록을 하면 신입사원이 정상적으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 등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사원 문자 발송이 이렇게 학원과 초기 비밀번호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은 로그인을 하는 순간 이제 비밀번호 재설정 기능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팀은 모든 데이터 등록 과정을 엑셀 업로드를 통일화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VOC를 통해서 인사팀이 일일이 엑셀 작업하고 있던 엑셀 파일을 일일이 시스템에 입력을 할 때 수기를 입력하지 않고 엑셀 파일 원본 자체 그 자체를 업로드를 하게 함으로써 인사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팀이 그 각 셀에 직접 입력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는 그 인사팀이 한두 명만 이렇게 만약에 등록을 하게 된다면은 굳이 양식을 다운로드 받고 그에 대해서 업로드를 하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인사팀에서 뭐 한두 가지 정도 행은 이제 커스텀하게 맞출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네, 나머지 등록 과정은 비슷한 맥락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이렇게 엑셀 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서 관리입니다. 부서 관리에서는 인사팀이 부서 관리에서는 부서 정보를 추가를 하고 이제 부서 정보에 대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상위 부서를 선택을 하면 해당 상위 부서가 되고 그 밑에 하위 부서로 들어갑니다. 이제 최소 인원수는 인사팀이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 인원수 설정해서 나중에 채용 시에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부서 관리에서 부서가 추가되고 삭제가 되고 수정된 걸 확인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 발령입니다. 인사 발령도 마찬가지로 대량 데이터 업로드다 보니까 저희는 엑셀로 기존에 작업하고 있는 엑셀 파일 그대로 원본 그대로 이렇게 등록하게 통일하게 해놨습니다. 인사 발령 같은 경우도 인사팀한테 VOC를 진행해 본 결과 인사 발령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엑셀 양식으로 업로드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렇게 엑셀 양식으로 업로드를 하면은 인사 발령 내역이 정상적으로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도별, 월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와 이제 그 기간을 설정을 해서 엑셀 양식도 인사 발령했던 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휴가 관리입니다. 저희 팀은 휴가를 모든 회사에 맞춰서 모든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인사팀은 연도별 반기별로 휴가 정책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가 정책을 수립을 할 때 어떤 휴가를 줄 건지 이렇게 정책을 수립하고 그 휴가에 맞춰서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했고 휴가 자동 지급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마다 뭐 연차 지급도 뭐 1년마다 지급을 할 수 있고 6개월마다 지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휴가가 정상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정책을 수립한 휴가를 한성민 사원에게 이렇게 주면은 한성민 사원에게는 휴가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다음은 평가입니다. 인사팀이 또한 평가에서 평가 정책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 시작에 평가 종료일을 이렇게 맞추고 이때 수정 가능 시기 또한 설정을 해서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게 했고 그래서 보시면 기준 사원수는 뭐냐면은 저희가 다른 모든 회사에 적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기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 사원수를 넣어놨습니다. 만약에 10명 중에서 뭐 1등을 해도 S등급이 아니라 A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위 5% 내에 1등을 해도 상위 5%에 들지 않아서 뭐 A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기준 사원수를 넣었고 유형별 적용 비율을 통해서 각 과제 유형에 맞춰서 뭐 공통과제, 사업부 과제, 개인 과제 등 이렇게 유형별로 적용을 해서 점수를 맞출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이 이렇게 평가 정책을 갖춰놓으면 이 정책별로 이제 부장과 일반 사원이 개인 과제 및 이런 정책에 맞춰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사팀의 업무는 끝났고 다음으로 신입사원이 계약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지민 사원이 이렇게 그 신입사원을 했는데 계약서 작성은 인사 기본의 계약서 관리 탭에 있습니다. 보시면 근로계약서와 비밀유지 서약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의 형식에 맞춰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뭐 신사위원분들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는 나중에는 지금은 이렇게 웹사이트 상으로도 마우스로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사내에서는 만약 저희 서비스를 판매를 한다면 사내에서 사내 PC, 태블릿 PC로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계약서에 따로 이렇게 타이핑을 하거나 도장이 가능할 것 같아서 서명만 넣고 신입사원에 등록을 할 때 엑셀에 등록된 내용 바탕으로 이 DB에서 저장된 내용을 불러와서 이렇게 계약서가 작성됩니다. 네, 이렇게 신입사원이 등록될 때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회화 버튼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등록을 하게 되면 따로 저희 팀은 이제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그렇지 않고 무조건 조회만 가능하게끔 계약서를 조작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회만 가능하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상민 부장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민 부장의 앵커입니다. 인사 기본에서 개인 신상에서 본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수정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이렇게 본인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VOC를 진행해본 결과 인사팀한테 재직증명서를 떼달라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해서 일반 사원도 본인의 재직증명서를 뗄 수 있게끔 이렇게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재직기간, 회사 직위까지 찍혀서 이렇게 나오도록 설정했어. 다음으로는 근태 정보입니다. 본인이 출퇴근한 이력을 이렇게 연도별, 월별로 이렇게 조회할 수 있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재택근무이고 재택근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유와 함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급여 및 수당입니다. 저희는 급여 명세서를 국세청에서 직접 자료 조사를 해서 어떻게 공제가 되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했고 일반 사업에게는 이렇게 물음표를 통해서 얼마나 공제되는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 퇴직금 조회도 마찬가지로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별 급여 내역을 통해서 기간 동안 본인이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은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 부서 관리입니다. 저희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한상민은 이제 부장인데 이제 부장님이신데 이제 내 부서 관리 탭에서 현재 내 부서에 있는 사원이 몇 명이 출근했고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클릭을 하면은 해당 사원의 정보도 이렇게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이 부재 중 근무 중 이거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했던 것처럼 로그인을 하면은 출근 시간이 찍히는데 그때 이렇게 부재 중과 근무 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챗봇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평가 마감일이 언제냐? 이렇게 AI한테 물어봤는데 2024년 하반기 평가의 마감일은 12월 31일입니다. 라고 DB에서 정확하게 조회를 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상반기에 받은 평가 내용입니다. 이렇게 챗봇한테 어떻게 언제까지 등록해야 되고 언제 작업을 해야 되는지 물어봄으로써 사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평가를 하면은 구성 평가를 하면은 부장은 이제 자기 부서의 점수를 이렇게 매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도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게끔 했어요. 다음은 휴가에 대한 문의입니다. 우리 회사 병가사용법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병가 신청 회사에 대한 병가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병가 신청법은 병가 신청할 때는 증빙서류를 작성해야 되고 어떤 확인서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줍니다. 그래서 내 남은 휴가 일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내 남은 휴가 일수 연차 15일 정확하게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가를 사용하게 되면은 병가 사용법에 대해서 맞춰서 이제 병가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가는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전 날짜여도 병가를 신청할 수 있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사후 승인이 될 수 있게끔 설정을 했고 이렇게 다중 선택, 다중 입력이 그 파일을 입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첨부 파일을 설정했습니다. 이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면 정상적으로 알려진 대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병가가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챗봇에게 장치를 한번 넣어봤어요. 우리 프로그램은 어때? 라고 물어보고 챗봇에게 이렇게 답변을 나오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사, 근태, 휴가, 급여, 평가, 계약서 관리 등 인사관리의 핵심 기능을 모두 구현했으며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 가능한 B2B 중심의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작업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켰고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단순한 도구가 아닌 모든 회사에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자동 문제를 해결하며 쌓아온 시간들 밤낮 없이 고민한 노력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께 닿길 바랍니다. 끝으로 긴 발표를 들어주신 신사위원님과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열정과 노력에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